자, 오늘은 16장 4절 병렬 RL 회로의 임피던스와 위상각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770페이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RC 회로에서 배웠던 그런 어떤 순서하고 지금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직렬 회로에 대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번 순서로는 병렬 회로에 대한 것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병렬 같이 있는 그런 회로를 이제 순차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RC 회로에서도 병렬 RC 회로에서도 사용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병렬 RL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 회로의 구성 요소들을 구할 때 역수를 취해서 구하는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어드미턴스라든가 컨덕턴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RC 회로와 좀 비교를 해 가면서 이제 한 번씩 그 차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병렬 회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가 저항 R과 그다음에 인덕터 L이 이렇게 이제 병렬 구조로 만들어진 이런 회로를 우리가 병렬 회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G를 구할 때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RX 이걸 이제 우리가 그 합분의 곱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 원문에는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프로덕트 오버 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곱을 의미하고 오버는 이제 우리가 분수를 이야기할 때 이제 오버라고 나타내고 썸은 합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분수를 우리가 영어식으로 할 때는 분자부터 보통 이렇게 이제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오버 썸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식으로 나타낼 때는 합분의 곱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 RC 회로, 병렬 RC 회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피던스 G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아크탄젠트 XL 분의 R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 RC 회로, 병렬 RC 회로에서의 내용을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병렬 RC 회로라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VS 이렇게 있고요. 하지만, R과 C로 만들어져 있는 요 RC 회로, 병렬 RC 회로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으로 적용을 했었죠? G 값의 크기는 똑같이 루트 R 제곱 플러스 X C의 제곱, 그 다음에 R, X, C 요렇게 우리가 크기는 구했고요. 크기 세타는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X, C분의 R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삼각도를 참고로 해서 우리 임피던스 삼각도의 그 방향이 마이너스 세타 방향으로 가 있는지 플러스 세타 방향으로 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에 대한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단순히 이걸 그냥 암기하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플러스의 기호가 서로 반대로 막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마 헷갈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피던스 삼각도의 그 방향을 잘 보시고 RC 회로에서는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갔었죠. 그죠? XC의 값이. 하지만 우리가 RL 회로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즉 세타 값이 플러스 영역으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임피던스 삼각도 자체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한다면 지금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로 가는지 플러스로 가는지를 아마 이제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RC회로, 병렬 RC회로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같이 봐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71페이지에 있는 예제 16-8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로에 대해서 전체 임피던스와 위상각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냥 A 또 B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보면, 자, A 회로부터 보면은,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이제 임피던스 G는 합분의 곱이라 그랬죠. R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분의 RXL 요거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R 값은 100옴이죠. 그러니까 루트 100제곱 플러스 XL 값. 여기서는 이제 친절하게 또 XL 값이 그냥 이렇게 옴 단위로 나와 있죠. 그래서 50제곱 분의 100 곱하기 50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계산기에 넣고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44.7 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타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세타 값은 아크탄젠트 XL분의 R. 자, 이것도 우리 아크탄젠트를 그대로 계산기에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값을 그대로 입력해보면 되죠. L 값이 50이었고 R 값은 100이죠. 50분의 100이 나오네요. 이거를 이제 아크탄젠트로 계산을 해보면 세타 값이 63.4도 이렇게 나옵니다. 63.4도. 자, B 회로에서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해 보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G는 자, 이거는 루트 1kg R값 1kg 제곱 플러스 2kg의 제곱이죠. 곱하기 1kg 곱하기 2kg 옴 단위는 제가 생략하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894 옴 이렇게 이제 계산돼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 값도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세타는 탄젠트 XL 값이 2kg죠. 2kg분의 그 다음에 R 값은 1kg. 이렇게 하면은 아크탄젠트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값이 26.6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RL 병렬 회로에서 G 값은 이렇게 합분의 곱 공식을 이용해서 제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세타 값은 아크탄젠트 L분의 R이다. 요 두 개의 크기와 위상각에 대한 요식을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풀이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XL로 주어지지 않고 L 값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L 값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인덕터 L이죠. 인덕터 L로 뭐 미리 헨리 이런 식으로 단위가 나오겠죠. L 값으로 몇 미리 헨리 이런 식으로 인덕터의 값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XL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XL은 2파이 FL 그죠?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바로 XL 값을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RC 회로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항의 역수로 이렇게 인제 conductance라고 하는 것을 G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냈었고요. 그다음에 어 리액턴스 XL을 역수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인제 B라고 나타내고 susceptan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susceptance. 그다음에 임피던스 G의 역수를 Y로 나타내고 이것을 admittan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렬 회로에서 이렇게 conductance, susceptance 그리고 admittance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조금 더 용이하게 이렇게 인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제 이렇게 conductance, susceptance, admittance는 저항 성분들의 역수잖아요. 그죠? 이건 다 저항 옴 단위인데 이 옴 단위의 역수기 때문에 이 옴 단위의 역수는 우리가 단위를 지멘스하고 대문자 S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이 인제 뒤에 나오는데 각각 이렇게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 그다음에 리액턴스, 임피던스의 역수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병렬 회로에서 RL 병렬 회로에서 총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어, 결국 우리가 저항과 그다음에 리액턴스의 페이저 합으로 우리가 임피던스 G를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컨덕턴스와 서셉턴스의 페이저 합으로서 우리가 어드미턴스 Y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피던스 삼각도를 그렸던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서셉턴스의 크기는 우리가 R축에 해당하는 것 대신에 G로 컨덕턴스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XL로 나타냈던 리액턴스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서셉턴스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두 성분의 페이지 합으로 어드미턴스를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Y의 크기는 결국 이 삼각형에서 G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그 값이 바로 이 Y의 크기가 되겠죠. 자, 위삼각의 크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세타를, 여기 세타 있죠? 세타를 구하는 것은 결국은 아크탄젠트 G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의 전체 어드미턴스를 구하고 그 어드미턴스에 대한 페이저들을 그려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병렬 회로로 나왔기 때문에 각각 R 값과 L 값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드미턴스라든가 이런 것들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 컨덕턴스와 서셉턴스 이제 이 값들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구해 봅시다. 우리가 R 값을 알고 있으니까 컨덕턴스 G는 R분의 1로 바로 역수를 취해보면 됩니다. 그죠? 330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것도 계산기 놓고 계산해보면 3.03 뭐뭐 이렇게 나올 텐데 미리 지멘스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덕터 L 값이 100mH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XL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XL 값은 아까 2파이 F L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L.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해보는 겁니다. 2파이 곱하기 F 값은 1kg 곱하기 L 값은 100mH입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628 옴이 구해지죠. 먼저 이것을 구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셉턴스를 구해봅니다. 서셉턴스 그러면 BL 값은 XL분의 1 역수죠. 그래서 628 좀 전에 구했던 628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보면 1.59 밀리지멘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y값, 어드미턴스 y값을 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y는 아까 루트하고 g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어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 l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그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0.03 밀리지멘스, 그 다음에 1.59 밀리지멘스를 각각 대입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죠? 3.3 밀리지멘스의 제곱 플러스 1.59 밀리지멘스의 제곱 계산을 해보면 3.42 밀리지멘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g분의 L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g값 3.03 그 다음에 b값 1.59죠. 1.59 이렇게 해서 계산기에 놓고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7.7 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어드미턴스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드미턴스의 위상각 이제 구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또 G값, 임피던스 값을 토탈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y분의 1이죠.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3.42의 각 마이너스 27.7도 밀리지멘스로 이거분의 1이 되는 거죠. 역수. 그래서 앞에 거 역수로 계산하고 뒤에 거는 0에서 그걸 빼주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292의 각도는 27.옴 지멘스는 이제 역수가 돼서 이제 옴 단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임피던스 G값도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앞에서 구했던 요 어드미턴스를 기준으로 페이저도를 그려보면은 쭉축에 G값이 3.03 밀리지멘스가 나타나고 쭉축으로 BL 값이 1.59 지멘스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의 페이저 합으로 결국 y 값이 3.42 밀리지멘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각도가 마이너스 27.7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회로에서 어드미턴스를 가지고 어드미턴스 값을 구하고 또 거기서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고 또 어드미턴스에 대한 페이저도 따로 이렇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장 5절에 RL 병렬 회로의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렬 회로 해석, 이제 해석이라고 어떤 회로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옴의 법칙 그리고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나 전류 법칙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RL 회로의 병렬 회로의 해석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G, 임피던스를 이용을 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그 임피던스 대신에 어드미턴스 값을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를 가지고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기본적인 옴의 법칙이 V는 IR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R 대신에 이제 G 값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V는 IG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옴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G는 Y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로 나타냈을 때는 Y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V는 I 곱하기 Y분의 1, 즉 이거는 Y분의 I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 식에서 Y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I에 대해서 I는 V, Y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V는 IR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항 R 대신에 이제 우리가 G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병렬 회로에서는 모든 소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간단하게 소자의 어드미턴스에 전압을 곱함으로써 쉽게 구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6-10의 예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하죠. 다음 회로에서 전체 전류와 위상각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전체 전류와 위상각. 전체 전류가 지금 회로에서 이렇게 이제 I 토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것을 구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 앞에 내용 보시면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전압에다가 어드미턴스 값을 바로 곱하면 우리가 전류 값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병렬 회로에서 역수를 취한 어드미턴스, 컨덕턴스, 서셉턴스, 어드미턴스의 값으로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 값으로 150ml 헬리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우리가 XL 값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XL 값은 2파이 FL.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공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2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1.5kg, 1.5K, 그 다음에 L 값은 150ml 헬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1.41kΩ 나왔어요. XL 값. 자, 우리가 이제 XL 값을 구하면 여기서 서셉턴스 구할 수 있죠. BL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XL분의 1이죠.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1.41kV분의 1. 분의 1 할까요? 계산을 해보면 709 마이크로지멘스 이렇게 나옵니다. 709 마이크로지멘스. 자, 우리가 요 R 값으로부터는 컨덕턴스 G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G는 R분의 1이죠. 2.2kΩ분의 1. 계산해 보면은 455 마이크로지멘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드미턴스 값
구할 수 있습니다. y 토탈 값은 루트 g 제곱 플러스 l의 제곱이었어요. 자, 루트 455 마이크로 지멘스의 제곱 플러스 709 마이크로 지멘스 제곱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842 마이크로 지멘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삼각 세타는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G분의 BL 우리가 이렇게 공식에 놓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G값 대신에 455 마이크로지멘스, BL 값으로 709 마이크로지멘스 놓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7.3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I 토탈 값, 전체 전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I 토탈 값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압에다가 어드미턴스 Y 값, Y 토탈 값, 이게 지금 Y 토탈 값이죠. 이걸 곱하면 된다라고 했죠. VY로. 자, 위삼각, 전압의 크기와 위삼각 10의 0도 볼트 곱하기 Y값 842 마이크로지멘스에다가 842 마이크로지멘스의 크기는 마이너스 57.3도. 자, 이거를 계산을 하면 8.42 크기는 밀리암페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은 그대로 더하기니까 57.3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전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류의 크기는 8.42mA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 각도가 마이너스 57.3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가된 전압보다 57.3도만큼 뒤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 위상각을 알기 위해서 페이저도를 그려보면은 꼭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전압값은 10V로 주어졌을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57.3도만큼 뒤지는 겁니다. 저희가 토탈값은 8.42 암페어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5페이지에 계속해서 이제 이 RL 병렬 회로에서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저항 양단의 전압과 그 다음에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서로 같죠. 그죠?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것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덕터를 통해서 흐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연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결국 인덕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만 저항을 통해 흐르는 전류보다는 90도 뒤지게 된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하고 비교했을 때는 결국 똑같이 90도만큼 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어떤 위상에 대한 어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가 인덕터
IL, 그러니까 인덕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IL 값은 결국은 90도만큼 이제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IR 값과 IL 값의 페이저 합만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각도는 세타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도성 서셉턴스 그러니까 BL 값이죠. BL은 주파수에 반비례 한다. 자, 이거는 음, 뭐 우리가 굳이 이거를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결국은 B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리액턴스 XL의 역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걸 따로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 서셉턴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 BL이라고 하는 것은 L의 역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 주파수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